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증시 플러스는 도움 말씀 주신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승민 전문가가 종목 픽한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요새 소부장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소부장의 소부장격인 업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요새 OLED가 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OLED 관련주 목표가를 굉장히 주상향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OLED 관련주가 아무래도 이제 핫하게 뜨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사실은 스마트폰이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화면에 OLED를 이제 착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OLED 그 기판 소재를 갖다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OLED 기판도 소재를 뭐 생산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OLED 부품들을 한꺼번에 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IT 소재 중에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고, 네. 또 그러면서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에 또 관련주로 또 이제 네. 부각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첨단 소재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대체할 만한 그런 회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을 대체할 만한 회사다. 네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정밀한 소재 같은 경우에 전량 이제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런 입지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2017년에 굉장히 핫하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만들어 온 회사고요. 또 이제 뭐 일본에서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업체가 또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뭐 눈여겨볼 만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를 넘는 그런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뭐 애플 주요 이슈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렉시블, 그러니까 휘는 OLED 관련된 것도 이 회사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요새 폴더블 폰 많이 그렇죠. 네. 하고 계신데, 또 애플이 또 폴더블 폰을 뭐 앞으로 1, 2년 내에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재 쪽은 조금 어렵잖아요. 일반 네.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기에는 뭐 어떤 소재인지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네. 이름만 들어봤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가볍게 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FP12용 소재.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그래서 네. 플렉시블 PCB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데 이제 들어가는 이런 기판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서 좀 충격에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고, 사실은 이제 화면 OLED 같은 화면이 이제 접었다 펴졌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소재고요. 또 두 번째는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들이 부품을 하나하나 이제 조립을 하고 나서 결국엔 이 부품들이 잘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한꺼번에 잘 붙어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잘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하니까 벌써 왠지 더 많이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반도체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냐 뭐 다른 어디에 이제 소요가 되느냐 이제 네, 저도 다르잖아요. 이제 뭐 얼마 전에 반도체 기업 가져와갔지만 반도체가 여러 방면에 쓰이면서 지금 이 굉장히 패키징 소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만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반도체는 바로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쟁 업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나요? 패키징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대장주라 그러면 당연히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렇게 뽑을 수 있지만 그쪽에 납품을 하는 거죠, 이쪽은.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대장주 말고도 이제 뭐 소부장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되는 업체들이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또 뭐 일진 머티리얼스, 셀루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이 소부장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모든 업체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가장 주축이 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성장주뿐만 아니고 가치주로서의 네, 두 가지 성격도- 모멘텀이 네. 다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연간 이제 계속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잠깐 주춤했던 건 환율차 때문에 네, 잠깐 이제 주춤을 한 것처럼 주로 보이는데 수출을 많이 하나 보죠. 수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미 시장 거의 네, 잡고 있고요.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산이 굉장히 좋지만 제품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좋고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찾는데 바로 이 업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업체라고 합니다. 1분기 금년 1분기 지금 실적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까? 금년 1분기 실적 예상치는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 예상치는 나왔습니다. 네, 12.43으로 나왔는데요. 뭐 관련 업체들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ROE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고 퍼도 굉장히 낮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현재 보니까 1년 내 최고치던데 네, 맞습니다. 무리가 없을까요? 1년 내 최고치지만 올해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증권사에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7만 네, 원. 가장 낮게 잡은 업체가 6만 5천 원 정도. 가장 이제 높게 잡은 증권사에서는 7만 2천 원 정도까지 잡더라고요. 네. 7만 2천 원까지 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만 5천 원 선까지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뭐 이제 반대로 네. 또 리스크가 있을까요?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리스크가 왔을 때 같이 함께 리스크를 지게 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 업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네. 업체는 뭐 다른 리스크를 질 만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면 네. 만약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이제 뭐 부품 차질이 생긴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뭐 같이 이제 납품한 업체에서부터 네. 같이 공급하는 업체까지 전부 다 엮여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납품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업체들에서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 나는 거죠. 오히려 네.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반도체 생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소재의 저 공급도 문제가 그러니까 줄어들 네. 거 아닙니까? 네, 그쪽 맞습니다. 뭐 그런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죠. 작년에 있습니다. 매출이 힘들었던 게 환율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네. 그럼 지금 수출과 또 국내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출이 한 60% 정도 그리고 국내도 40% 정도 됐는데 사실은 국내를 보면 거의 이 업체가 LG, 삼성 뭐 이런 업체들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해외에서 이제 일본과 이 업체를 두고 약간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해외 진출이 좀 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일본 업체한테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가격에선 경쟁력이 있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도 또 이제 비슷하게 함께 살펴볼 좋은 종목들이나 또 업계 섹터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항상 하루에 뭐 3시간 정도 이런 업체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이 이녹스에서 부품을 전달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녹스하고 비교할 만한 업체는 없는 것 같다고 아까 볼 수 90% 있겠습니다. 점유율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대장주들 외에도 이런 저런 조그만 이런 중소형 주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주들이 있는데 이런 주들도 사실은 여기서 납품을 받아서 다시 이제 삼성, LG 디스플레이 이런 네. 곳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중에 진짜 중소형주. 네. 네. 소부장 맨 중에 밑에 하단에 있는. 네, 맨 밑에 있는 이 소부장 원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메타버스 흐름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메타버스를 이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뭐 많이 넘어가면 넘어갔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뭐 싸이월드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싸이월드에서도 결국 이 캐릭터가 나를 대표한다 이래서 뭐 엄청나게 도토리를 많이 사고 이렇게 꾸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도 사실은 그런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근데 이제 뭐- 테마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또 그 우리 로블록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디자인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네. 아직은 산업 초반이라서 디자인이 3D가 그렇게 막 이쁘게 구현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도 아마 계속해서 이런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3D에 강점이 있는 이런 업체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네. 끝으로 또 관련해서 또 네. 투자의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세워주신다면은요. 네,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장세가 조금 박스권에 있지만 오늘도 또 약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점점 좋은 흐름을 받아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좋은 옥석을 가려내서 투자를 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항상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좋은 종목을 픽해오고 있는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